하지만 그 순간 내 가슴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건 슬픔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분노였다. 내 이름은 김지은, 32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내가 이제는 그 가족의 작당이 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변했다. 수원에서 자란 우리 집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전통 한옥 스타일의 현대식 주택, 마당에 피는 봄꽃들, 어머니가 여름 저녁에 내놓는 냉면과 과일,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점점 작아져 갔다. 동생 민지가 태어났을 때 나는 4살이었다. 병원에서 데려온 그 작은 아기를 보며 할머니가 속삭였다. 인형처럼 예쁜 애, 그때부터 민지는 우리 가족의 보석이 됐다. 완벽하고 연약하고 영원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 처음엔 괜찮았어. 책임감 있는 언니가 되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민지가 숙제에 어려워하면 내가 도왔고 발레 발표회에 부모님이 늦으면 내가 관객석에서 제일 크게 박수 쳤어. 16살에 민지가 첫 차 사고를 냈을 때 유럽 여행을 위해 모아둔 돈을 건네줬다. 가족이 먼저야 라는 어머니의 말이 내 신조가 됐으니까. 대학 졸업 후 서울의 대형 출판사 한빛미디어에 취직한 뒤에도 주 3회 수원으로 내려와 민지의 전문대 공부를 도왔다. 너는 민지랑 잘 맞아, 어머니가 말하곤 했지. 마치 민지가 까다로운 화초라도 되는 양이. 민지는 내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 하지만 진짜 의미는 민지가 내처럼 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 세상이 민지를 위해 맞춰져 있었으니까. 출판 컨퍼런스에서 민호를 만난 건 누군가 나를 제대로 보는 기분이 처음이었어. 키 크고 부드러운 눈빛, 조용한 웃음소리가 비밀을 공유하는 듯했지. 3번째 데이트를 취소해야 했을 때 민지가 남자친구와 헤어져 위로가 필요했으니까 민호는 불평 없이 물었어. 지은아, 누가 널 돌봐주니?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그런 말 처음 들어봤으니까? 1년 후 민호가 청혼했고 우리는 서울의 작은 식물원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계획했어. 어린 시절 꿈꿔온 그날, 누군가 나를 먼저 선택해주는 순간. 결혼 3주 전, 민지가 울면서 전화했어. 대학 교수님과 몰래 사귀었대, 1년째. 그분이 이혼 중인데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언니, 우리 집에 좀만 있어도 돼? 엄마 아빠 알면 죽을 거야. 언니밖에 믿을 사람 없어. 민지가 어린 시절 별명 진이로 애원하니 가슴이 약해졌지만 주위를 둘러봤어. 민호와 함께 고른 우리 첫집, 생일 선물로 준 빈티지 턴테이블, 비 오는 일요일에 함께 만든 책장, 매일 저녁 플레이리스트 들으며 요리하던 부엌. 안 돼, 민지야. 민호랑 결혼해. 우리 공간이 필요해. 전화기 너머 침묵이 차갑고 무거워졌다. 알았어. 언니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알겠네.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끊겼어. 그날 밤 어머니 전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니? 서두 없이. 동생이 내 도움이 필요해. 엄마, 나 3주 후 결혼해. 내 인생도 있어? 가족이 먼저야, 지은아. 그걸 몰라. 그 말이 위에 돌처럼 앉았어. 민호가 내 가족이 될 거야? 그건 달라. 너도 알잖아. 다음날 아버지, 할머니, 사촌들까지 실망했다는 메시지. 나는 가족 규칙을 깼어. 나 자신을 선택했으니까. 그날 밤 민호가 욕실 바닥에 웅크린 나를 발견했어. 그들 말이 맞아. 내가 이기적이야. 민호가 욕조에 기대 앉아 말했다.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야. 하지만 상처는 이미 깊었어. 3주간 가족의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했지? 결혼식 날, 어머니는 표정 굳은 채 왔고 아버지는 거의 말 안 했어. 민지는 안 왔어. 식장 통로를 걸으며 그들의 비난이 어깨를 누르는 게 느껴졌어. 민호가 손을 잡아줬지만 일부 상처는 회복되지 않아. 결혼 2년 후, 민호가 부산의 출판사에서 꿈의 직장을 제안받았어. 평생 기회. 나는 흥분하며 새 도시에서의 삶을 상상했어. 수원의 숨막히는 기대에서 벗어나. 지금 못 가. 어머니가 단호히. 아버지 건강 안 좋아. 민지가 제임스랑 헤어져서 엉망이야.
아버지 의사 좋고 엄마 계시잖아. 민지 28살이야. 괜찮을 거야. 항상 내 생각만 해. 내가 그렇게 키웠니? 죄책감이 즉시 솟았어. 수십 년 학습된 반응. 민호에게 이사 연기 변명을 댔어. 몇 달만. 안정되면. 하지만 안정은 없었어. 아버지 건강 호전되니 어머니 등 문제. 민지 실직으로 월세 도움. 달이 1년, 2년으로. 민호는 서울 부산 출퇴근, 주중 아파트, 주말 비행. 우리는 반쪽 삶, 의무에 얽매여. 3주년 날, 민호 안 왔어. 전화로. 더 못해. 피곤한 목소리. 사랑해, 지은아. 하지만 유령과 경쟁 못해. 무슨 소리? 알면서 물었어. 가족이 항상 먼저야. 우리 삶 선택 기다렸지만 내가 못할 것 같아 반박하고 싶었지만 맞았어. 가족 희생에 길들여 결혼까지 바쳤으니까. 민호 떠난 후 수원으로 돌아갔어. 부모님 차고 위 아파트, 민지 위해 아껴뒀지만 놔주셨어. 감사하며 삶의 잔해를 추슬렀어. 6개월간 옛 패턴. 아버지 병원 모시고, 어머니 장보기, 민지 새 남친 불평 듣기. 다시 착한 딸, 믿음직한 언니. 하지만 달라졌어. 민호 빈 공간이 가족 승인으로 채워지지 않았어. 밤에 가슴 답답해 깨고 저녁 식사 중 대화 따라가지 못해. 듣고 있어. 민지가 짜증. 요즘 왜 그렇게 멍해? 올려다보니 예쁜 동생, 완벽 머리와 연습된 표정. 원망 아닌 명확함. 이혼할 거야. 조용히. 식탁 침묵. 어머니 포크 소리 날카롭게. 무슨 소리? 그냥 위기야. 고개 저음. 서류 왔어. 진행 중. 민호 안 어울렸어. 아버지? 야심 과해. 어머니 동의. 항상 일 우선. 민지가 손 패팅. 괜찮아. 진이. 우리 있어. 손 빼고 일어났어. 부산으로 갈 거야. 세상에 눈 충격. 말도 안 돼. 부산에서 뭐 해? 내 삶 살 거야. 너희 위해. 미룬 삶. 아버지 얼굴 붉어짐. 이게 보답이야. 웃음 나올 뻔. 뭐 해준 게 있나? 민지 앞세운 적 없어? 내 선택 지지한 적. 입 벌리다 다듬. 그럴 줄 알았어. 이 목소리 안정. 흥분했어. 안작 어머니. 하지만 문으로. 처음으로 가족 기대 등지고 나갔어. 다음 날 17부제 32문자. 안 봤어. 대신 부동산 중개, 서울 콘도 매물. 오후 출판사 편집자 미팅, 저녁 원격 근무 가능한 선임직 수락. 가족 반응 폭발. 어머니 아파트 키로 들어와. 미쳤어. 그만해. 짐 싸는 나 붕괴 중이야. 돌파야. 달라. 아버지 상심, 민지 미워한다고. 가족 파탄원에? 결혼 실패로 지퍼 잠그며. 가족 먼저 해서 결혼 망쳤어. 다시 안 해. 우리가 실수야. 목소리 갈라짐. 거의 약해질 뻔. 아니, 엄마. 남 행복 위해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실수야. 문 쾅 닫고 나감. 밤 아버지 전화. 그 태도면 집 출입 금지. 민지 문자. 항상 질투했어. 다음 날 호텔로. 새 일 집중. 도전적. 동료 환영. 처음으로 내 것 싸움. 밤 부산 아파트 검색. 나만의 시작 상상. 이사 2주 전 할머니 전화. 가족 버린대. 한숨. 직장으로 가요. 버리는 거 아냐? 침묵. 나 내 나이보다 어릴 때 시골 떠났어. 어머니 5년 안 봤지? 예상 밖. 몰랐어요. 아무도 안 말해. 할아버지 술, 어머니 언니 질투로 결혼식 안 간 것처럼 웃음. 가족 복잡해. 남 위해 사는 건 해결 아냐? 천천히 죽는 거지. 눈물. 왜 말 안 해? 엄마 죄책감 줄 때. 들었을까? 일부 교훈은 힘들게 배워. 통화 후 호텔 침대. 인정받음과 배신감.
오랜 진실 침묵. 또 다른 배신. 그날 밤 이메일 초안. 부산 가지만 가족 끊지 않음. 경계 세움. 명절 방문, 주 한 통화, 사랑. 행복 희생 안함, 안 보냄. 잠들다 새벽 3시 서울대병원 전화. 아버지 대형 심장마비. 아침 병원 대기실, 어머니 서성, 민지 울음. 의사 얼굴이 말해주기 전 알았어. 죄송합니다. 최선 다했어요. 아버지 사라짐. 사랑과 원망 엉킨 관계, 영원 미해결. 빈 공간. 장례 5일 후, 부산 연기, 어머니 준비 도움. 민지 히스테리와 셧다운. 자동으로 옛 역할. 책임딸 장례 후 집 모임, 유령처럼 위로받음. 서재에서 어머니 아버지 책상, 가죽 책봄, 유언장. 지난달 업데이트, 옆 앉음. 아버지 성공 퇴직 회계사, 투자, 연금. 집 완납. 어머니 유산, 우리 작은 목 예상. 집과 투자 반 나줘, 확인 후 망설. 나머지 반 너와 민지, 고개. 공정. 조건 있어, 눈 붓지만 선명. 사망 후 1년 수원 머물러야 내 목 충격, 무덤 넘어 통제. 떠나면 민지로 구체적. 일어나. 얼마, 액수 위 떨어짐. 집 사고, 편한 삶, 글쓰기, 여행. 하지만 1년 포기. 떠날 줄 알았어. 가족자리 깨닫게 죄책감에 분노 더함. 증오처럼. 아버지 아닌 시스템. 욕망 2차, 꿈 협상, 독립 위협. 공기 필요, 친척 뚫고 뒷문. 어린 시절 정원 벤치, 분노와 슬픔 숨쉬기. 1년, 금융 안정 교환. 황금 3장. 3장. 핸드폰, 상사 문자. 시간 가져. 자리 내 거야, 할머니 말 생각. 교훈 힘들게. 자유 물질 포기. 가족 끈 쇠사슬. 안으로 어린방 민지 천장봄, 엄마 말했어? 이원. 응, 머리 돌림. 머무를 거야, 목소리 취약, 드물. 어린 시절 포트, 비밀. 모르겠어, 빌어나. 가지마, 이 돈 아냐? 너 없이 어떻게, 별명 안 반응. 거리감. 시도 안 해봤잖아. 그게 문제, 얼굴 일그러짐. 불공평해. 언제 내 편? 내 필요 먼저? 자매잖아. 서로 도와. 아니. 내가 너 도와. 일방, 울음, 마스카라 번짐. 모를 줄 알아? 모두 나 편. 그게 어때, 혼란. 좋겠네. 함정 같아, 소리. 실패 못해, 완벽해야. 내 가치 뭐. 너 강하고 똑똑. 난 장식의 새 관점. 나 감옥, 그녀도. 변명 아냐, 설명. 분노 약해짐.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 하지만 못 머물러. 1년도, 돈도, 눈 닦음. 내 목도 포기할게. 왜? 너 따라갈게. 부산이든. 여기서 나와야 해, 나도 나 알아야, 감동 대신 경종. 같은 패턴. 그녀 내 삶 침투. 돈 아냐, 독립. 안 돼, 안 따라와, 이 표정 굳음. 왜? 너만 새 시작. 가족에서 공간 필요, 너 포함, 잔인 필요. 남 행복 책임 앉아 뒤로. 자매의 끝. 사랑 문제 아냐? 이 가족 사랑 조건. 거래. 더 안내 이 내려감, 친척 장례 음식. 어머니 계단. 하지마 유산 버릴 후회, 그녀봄, 두려움. 홀로, 변화, 구조 없음, 목적 없음. 내일 떠날게. 부산 직장 수락, 얼굴 굳음. 집 출입 금지, 아버지 반복, 힘 없음. 항상 딸 사랑.
하지만 같이 사라짐에 따라 안정의 뺨키스, 현관. 수년 안 올 줄 어깨 무게 사라짐, 유산보다 가치. 다음 날 공항, 가방 2개, 부산 편도, 회사 아파트. 밤 문자 통화 안 받음. 체크인 중 목소리. 할머니, 83세 우아. 할머니, 손잡음. 손녀 배웅. 어떻게, 미소. 많이 알아. 아버지 무덤서 통제 생각 한숨. 엄마 유언 말했어. 엄마 다 말해 팔기며 보안. 자랑스러워. 패턴 깨기 용기, 사랑 위장, 눈물. 버리는 기분. 아냐. 자신 구함 팔짝 현명하면 이해할 거야, 보안. 벨벳 주머니. 은 팔찌, 새 매력. 시골 떠날 때 어머니 주문에 엄마 줄 건데 안 떠났어. 이제 내 것 차고. 감사. 살아, 지은아. 가족 있음. 내 조건으로 돌아와. 3시간 후 비행기, 서울 사라짐. 포기 유산, 3장. 민호, 가족 진실. 아버지, 묶음 시도. 미래, 불확실 무섭지만 내 것 32년 처음. 가족 필요 아닌 나 가능성 현기증. 새 매력 만지며 미소. 사랑 최대는 소유 없이 사랑 못하는 이들 떠남. 자유 금보다. 선택 가족 혈연보다 귀함. 부산 6개월 후, 어머니 변호사 편지. 유언 조건에도 목 트러스트. 10년 분기 지급. 무조건. 문서 및 어머니 필체. 천천히 배우는 중 할머니 안부 사과 아냐. 시작. 사랑 무조건, 유대 거리에도. 그날 통화. 어색 짧음, 하지만 달 후 다시. 새것 싸움. 경계 존중. 민지 오래. 1년 안말, 분노 자학 문자. 33생일 통화. 상담사 봐, 골든 차일드 신드롬네. 부모 편에 웃음. 그렇구나. 사과하려. 바보짓 마라. 미안. 계속 한숨. 일하고, 그리워. 공간 필요 이해 완벽 아냐. 민지로선 혁명. 1시간 대화. 내 삶 질문 드듬. 끝전 이상해. 내 떠난 후 엄마 나 달라봐의 결점도. 무섭지만 나아 퍼즐 마지막. 역할겁으로 시스템 교란. 부제로 새 패턴. 건강한. 민호 재연 안함, 다리 타버림. 부산 친구 무조건 사랑. 일타궐, 중서부 사무소 편집 이사, 데이트, 불균형 징후 아름. 조용 저녁, 수원 앨범. 불완전 진심 사랑 가족. 분노 연민. 부모 패턴 반복, 나 거의. 차이 용기 깨기. 매사추세츠 떠난 3년 후, 부산 해운대 콘도사, 뒤 작은 정원, 서재. 이사 다음 아침 베란다 커피, 동네 깨어남. 평화. 전화 어머니. 방문할까? 괜찮아, 미소, 길 건너 새 둥지. 좋아. 문 항상 열려. 이번엔 내가 열쇠 쥐어.